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담보 설정 이런 것과 이런저런 스테이블 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중에서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된 화폐입니다. 보통은 미국 달러에 연동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있냐?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코인을 법정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법정 화폐로 바꿀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법정 화폐로만 바꾼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없이, 그러면은 갑자기 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법정 화폐로 바꾸고 법정 화폐로 바꿔 놔야 됩니다. 은행에 넣어 놓든지 법정 화폐로 바꿔 놓든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다소 불편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현찰화가 쉽게 가능하고 또 수익 계산이나 손실 계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소에서는 법정 화폐로 거래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물량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상장 폐지시켰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안정시키고 그 가치를 담보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화폐를 담보로 설정을 해 놓는 거고요. 또 하나는 크립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담보 없이 그냥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가진 화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나름대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달러 표시를 했는데 달러보다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 추가로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혹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된다.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항상 패깅을 해줘야 됩니다. 달러에 항상 근접하게 가격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격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USDT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모든 발행된 코인의 100%가 담보로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5월 달에 하루에 한 30%의 암호 가격이 급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수요를 매치해서 그만큼 매수를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매도를 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해주면은 다시 반대의 경우가 생길 때는 또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30% 5월에 하루에 30% 떨어졌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공급해주거나 시장에 매도를 해줘야 되나 매수를 해주거나 그런 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특히 이런 코인들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거나 해서 자금 관리가 다소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USDT나 제가 소개드릴 USDT나 USDC 이런 것들은 조금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테더가 USDT를 이제 테더라고 부르는데요. 테더는 홍콩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피넥스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빗피넥스가 발행을 했는데 미국 의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고요. 미국
뉴욕주 검찰청의 조사 대상이 된 후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주기적으로 감리를 받고 보고서를 발행하고는 있지만 그리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에 의하면은 이겁니다. 보고서 기사에 의하면 이 부분인데요. 테더가 49%가 명시가 없는 불분명한 어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게 이제 테더의 그 보고서고 그 밑에 이제 그걸 분석한 기사가 49%는 뭐 명시도 없는 불분명한 어음으로 돼 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USDC는 좀 나으냐? 테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두 번째 규모를 가진 것은 USDC인데요. USDC는 좀 사정은 낮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소재한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소재한 거래소인 만큼 많은 경우 투명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비자와 또 비자 카드 말이죠. 그쪽과 그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고 뭐 이런 데다가 미국에 있는 만큼 매월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명하게 정리는 됩니다. 보고는 정리는 되지만 하지만 USDC가 가지고 있는 담보도 그리 건전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USDC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저런 저희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좋은 담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은 정말로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방안으로 팩소스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안전하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96% 담보가 캐시하고 캐시 이퀴벌런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가 US 트레저리 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리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USDT나 USDC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거죠. 자, 이렇게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이들의 문제들은 뭐 제일 큰 문제는 중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만든 사람이 혹은 운영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금고에 갖고 있는 게 뭐 60조 USDT 같은 경우는 60조입니다. 60조 달러요. 60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계산 좀 해보십시오. 6경쯤 되나요? 6경쯤 되는데 거기다가 그게 USDT가 갖고 있는 캐시고요. 그 다음에 USDC는 아마 한 20조 달러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2경 거기다가 이제 팩소스는 12경쯤 되는 거죠. 12조 달러쯤 되는데요. 그럼 12경쯤 되는 달러를 금고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 세계를 합치면 약 100조 달러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큰 돈이 100조 달러라는 게 얼마입니까? 10경입니다. 10경. 이런 달러가 이런 암호화폐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갑자기 폭락하거나 하는 일이 뭐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만큼의 피해자가 발생할 거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어음의 규모가 워낙 커서 세계 경제가 동반 폭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USDT 같은 경우는 혹은 USDC 같은 경우 담보물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 거대해져서 말이죠. 자, 이런 것 말고 법정화폐를 담보로 설정해서 발행한 그런 코인들 말고 담보 자체를 암호화폐로 설정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DAI라는 코인인데요. DAI는 발행된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적절한 DAI를 사람들한테 저기를 합니다. 발행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냥 달러로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담보를 해소하면 담보 설정된 코인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 이런 복잡한 그림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데이가 지금 그 보통의 경우 디파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를 집어넣고 이더를 담보로 해서 데이를 받는 거죠. 이더가 100불이다 그러면 100불의 3분의 2쯤을 이 100%를 다 받는 게 아니고 100불의 3분의 2쯤 66불쯤 이렇게 해서 담보 설정하고 달러로 받습니다. 그럼 달러로 받고 그거를 다른 데 쓰다가 자기가 갖고 있거나 달러를 쓰다가 이더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청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디파이에서 많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굳이 그 저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여러 그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화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법정화폐가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폐를 모르면 노예가 된다는 제목으로 4개쯤 그 화폐에 대해서 화폐를 모르면 어떻게 노예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기 동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법정화폐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제가 그거를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한 달러가 그 내용은 그겁니다. 역사상 2008년까지 9천억 불에 불과했는데 현재 2021년 현재 8조를 이미 넘어섰고요. 연말까지는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8년까지 발행한 달러가 9천억 불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9조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0몇 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돈이 풀려난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시스템을 경험을 할 거다. 우리 인류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답을 담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그게 앰플입니다. 앰플을 만든 회사 그룹은 앰플포트라는 그룹인데요. 앰플은 아예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알고리즘으로 그 스테이블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개입을 안 하고 탈중앙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뢰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신뢰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계약이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암호화폐라고 그랬잖아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신뢰라는 게
담보가 아니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설정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앰플 코인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코인입니다. 앰플은 앰플은 ERC20 토큰이고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칙에 따라서 완전 탄성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숫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앰플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인플레가 안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가 안 일어나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희석이 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홍길동이 전체 코인의 0.1%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0.1%를 보장을 해줍니다. 0.1%가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발행된 코인이 1000만 개다 아니면 100만 개라고 합시다. 100만 개인데 내가 그 중에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0.1%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중에 100만 개가 더 발행이 되게 생겼어.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100만 개를 더 공급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0.1%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200만 개를 발행을 하면서 나한테는 1000개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0.1%가 보장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가치 하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가치는 지속해서 가치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퍼센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요.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건 알겠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공급이 더 제공이 돼야 되고 공급이 더 제공이 되지만 나는 퍼센트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거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어차피 내가 100만 개 가지고 있는데 1000개가 이미 보장이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내 가치는 계속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저기하고 비슷하죠?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죠? 비트코인이 2100만 개예요. 2100만 개가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100만 개가 늘어나진 않죠? 2100만 개의 1%를 가졌다. 그럼 21만 개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1만 개가 그냥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화폐는 왜 만들어졌냐면 이 화폐는 사실은 탈법정 화폐입니다. 지금 탈법정 화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USDT나 USDC는 법정 화폐에 패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정 화폐로 담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도 다른 암호화폐도 법정화폐하고 소프트하게 패깅되어 있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데이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암호화폐하고 암호화폐로 담보는 주어졌지만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달러로 저기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 패깅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화폐. 그런데 이것은 법정화폐와 관계가 없어요. 단지 달러하고 유사하게 움직이게만 알고리즘화를 해놨습니다. 조금 더 좀 확장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화폐의 법정화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탈국가화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와 중앙은행 그리고 뱅커들 일루미나리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법정화폐 그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서부터
그 자유로워지고 오직 스마트 계약에만 기반한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중앙은행과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신뢰 시스템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가령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이미 제가 항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이 가능하고 뭐 이딴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뜬금없이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고 집중해서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득은 뭐냐면 앰플을 갖고 있으면 공급이 수요에 대응할 때 우리는 공급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하고 관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앰플 코인은 마치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가치 상승형 코인입니다. 어쨌거나 지난 2년간 앰플 코인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면서 훌륭하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코인들이 막 있어가지고 가격 이게 지금 이 앰플의 그 가격 유지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요. 나중에 앰플의 가격 유지 알고리즘은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할 용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2년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1달러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USDT처럼 1달러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1달러의 가격을 훌륭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앰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코인이 있어서 그 코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격 상승을 내가 노리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코인이 없을 경우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USDT나 USDC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앰플 같은 건강한 코인을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테이블 코인들은 담보가 그리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내놔야 되는 그런 재산을 그 사람들 손에 맡기는 의미도 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들이 법정화폐보다 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앰플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이죠.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말과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겪어가야 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제 의견은 그냥 의견이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